아동 또 다문화 가정, 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사는 세상. 장애인 생활신문의 차미경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발달 장애인의 활동 서비스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좀 개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 건데요. 네.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과 함께 또 주 20시간 이하의 취업자와 취업 지원 및 직업 재활 서비스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경우에는요,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가 됐고요. 네. 이용 시간도 2시간 늘어났습니다. 발달 장애라 하면은 자폐성 장애도 있고 또 지적 장애도 해당이 될 텐데요. 생각보다 주변에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야 될 텐데 이번에 신설이 된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됐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몇 가지 개정됐는데요. 코로나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해서 특별급여의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의 경우 한 달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네.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서 충분한 준비 후에 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발달장애인 서비스, 활동 서비스 지침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왜 그 산책 중에 실종됐던 발달 장애인이 있었고 이후에 또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참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후속 뉴스 보니까 정말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19까지 겹쳐져서 정말 갈 데가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서비스 확충이 계속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바로 이어가죠. 네, 출산 과정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5월 22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원 대상이 어떻게 확대가 돼요? 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서비스 대상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을 계산했을 때 네. 731만 원 이하인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산모 2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연간 이용 인원은 1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가 이제 직접 가서 여러 가지 관리도 해주시고 신생아 목욕시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봐주시고 그러신다는 얘기죠. 예. 네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앞서 소득 기준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요. 시, 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엔 참 이런 게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참 좋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보니까 저소득층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소식도 있네요. 네, 교육부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서요.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 사업인데요. 꿈과 재능, SOS 장학금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먼저 꿈 장학금의 경우에는 네.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고요. 네. 재능 장학금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학교 고등학생, 마지막으로 SOS 장학금은 질병과 재난, 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중고등학생을 선발 지원한다고 네. 합니다. 올해 더욱 또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앞당긴 것은 물론이고요. 네. 선발 인원 확대와 장학금 지원 기간까지 연장을 해서요.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과 함께 1:1 멘토링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요.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잘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다음 달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의 아이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도요.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돼서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된 건데요. 아동 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의 차미경 기자였습니다.